내가 집을 사서 입주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임차인이 네. 나는 살겠다 그러면은 내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치동, 잠실 지금 신고가 뭐 지금 엄청 가고 있다. 한 6만 원 정도를 이렇게 청약을 미리 하겠다라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의 왕, 부킹의 리치톡톡 김기원.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최근에 나온 이제 부동산 뉴스랑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니까 이 3기 신도시 네. 관련한 또 뉴스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자 멘토님께서 3기 신도시를 이제 집중 해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해체할 준비 잘 되셨나요? 네네 네.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9월달 들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네. 급감을 했는데 즉시 입주 가능한 주인이 살고 있는 집값이 지금 더 오른다, 오른다. 이런 또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네. 내가 집을 사서 입주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임차인이 네. 나는 살겠다 그러면은 내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죠. 즉시 입주가 가능한 네. 주인이 거주하는 집값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오히려 뭐 마포 같은 데는 뭐 집주인이 사는 거는 18억인데 예. 전세 끼고 사는 거는 16억 초반대? 초반. 뭐 와. 이렇게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이거 그러면 내 집인데 지금 이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 낀 집을 사놨다가 입주를 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네. 6개월 이전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다음에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내가 이 집에 거주할 거니까 네. 좀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좀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만기가 짧은 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청구를 하면은 내가 입주를 그렇죠.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만기가 한 1년 정도 남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다라고 그렇겠네요. 하더라고요. 이거 거래가 정말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매도를 할 계획을 좀 잡고는 있는데 네. 사실 전세 낀 매물들은 임차인들이 얘기를 좀 잘 해도 집을 또 안 보여주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전세 낀 것들은 또 지금 매입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들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블로그에도 쓴 적이 있는데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집을 좀 팔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이 난국을 타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언제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전공법을 택하자 이래가지고 아, 좋네요. 네, 그래서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법들 때문에 사실 전세가 들어져 있는 집들은 매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네.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또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네. 또 이제 집주인의 사정이 또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걸 너무 우회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사정이 어려워서 이 집을 꼭 네. 팔으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임차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맞아요. 저는 사람 일은 다 인지상정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네. 부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지금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 전세 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주인이시고 만약에 제가 세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좋은 마음에 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나갈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전세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알아보니까 없어, 물건이. 네. 그리고 전세가 있어도 지금 비싸. 사는 가격보다 너무 비싸. 네. 그러면 제가 배신 때릴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진짜 그럴 수 정말 있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 이거는 예, 현실적으로 예. 이거는 사람의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뭐 서류상으로 뭔가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 변심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바꾸는 경우에는 네. 어떤 이제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남겨놓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 취지가 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이 되면은 그 법은 무효다라는 그런 기본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면은 그건 약간 좀 아, 하기가 정말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일단은 구두상으로 오케이를 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겠다 하면은 살아야 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집주인이 진짜 완전 의리네요. 그렇죠. 갑이 아니라 거의 정말 뭐, 의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세입자 네. 내보내려면 뭐 합의하에 뭐 상당한 보상을. 그렇죠. 뭐 이사 비용을 주겠다는 네. 게 뭐, 그래서 뭐 최근 뭐 이런, 뉴스 보면 뭐 이사비를 뭐 1,000만 원 요구하시는 세입자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집값 자체가 그렇게 억 단위로 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1,000만 원 보상해주고 집을 좀 비싸게 파는 게 낫잖아요. 근데 참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런 것까지 사실은 고민 안 하고 했을 것 같은데 네네.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예. 좀 그리고 이제 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좀, 네. 좀 많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네. 자,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8월 4일 대책 이후에 이 대책을 뚫고도 지금 뭐 대치동, 잠실 지금 신고가 뭐 지금 엄청 가고 있다 또 이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저도 네. 이거 보고 아니 되게 좀 경기도 안 좋은데 네. 이렇게 왜 이렇지? 이런 좀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정확한 이제 거래 일자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반포 자이 같은 경우도 8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도곡렉스 8월 5일. 그래서 전부 다 8월 달 거래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건데 부동산은 기차예요. 그리고 기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강력한 어떤 이런 규제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관성의 여파로 이런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언론들은 조금 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이 리치고로 9월달 데이터를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9월달은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엄청 싸합니다. 자,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고요. 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9월 15일 날짜에 저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이제 점 하나하나가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강남구에서 거래 건수 지난 한 1년 동안의 평균 거래 건수가 한 69건 정도 됩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이제 7월 10일 대책 전인데 요때가 200건 200건이 이상. 넘었네요. 강남구에서만. 네네. 근데 요게 지금 8월 16일 그 주간에가 18건. 네. 그다음 8월 23일이 15건. 네. 근데 8월 말 그 주간부터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6건. 그다음에 9월 6일 5건이네요. 5건. 그리고 이번 주는 지금 한 건도 없고요. 와. 물론 신고를 아직 안 한 걸 수도 있죠.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간 데이터로 밑에 이제 요 거래량 막대 그래프를 보면 최근 이주는 완전 거의 바닥에 바닥이네요, 바닥. 눌렀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지난 2014년, 15년에 바닥 찍고 올라오고 난 이후에 네.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거래 건수, 요 하나하나가 거래 건수인데 사실 이제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고액 거래가 어때요? 없네요, 아예. 그러니까 9월 달에 거래된 가장 고액 거래가 35억짜리예요. 아. 그러니까 45 이상짜리 비싸게 거래됐던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네네. 건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느리니까 그렇죠. 8월 달 8월 지금 초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9월 달 들어서 거래량이 완전 지금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서초구를 보면요. 훨씬 심각합니다. 네. 15억짜리 이상이 한 건도 안 건도 됐어요. 없네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 건수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9월 거의 달에 뭐 지금 2건 됐잖아요. 더 심하네요. 완전 더 서초구가. 심하죠, 네. 지금. 송파구도 보시면 더 심해. 지금 0건이네요. 9월 6일 그 주간 이후로는 네. 단 한 건도 지금 거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서울은 이제 진짜 위험해지고 있다. 네, 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최근에 6월달, 7월달에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요. 누군가는 판 거예요. 그렇죠. 누가 팔았겠어요? 선수들은 선수들이 파는 네. 거죠. 선수들이랑 수익을 본 사람들. 그렇죠. 근데 네. 견디다 못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아서 사신 분들이 이제 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2006년 말하고 지금 똑같은 거래량이 터진 거고,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리고 서울의 고가 시장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고가 아파트 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파 때문에 중저가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이것도 더 이상 가봐야 1년 반 정도가 마지막이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한번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팔고 싶어도 아예 팔 수조차도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에도 전문가들도 세금 비율들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제 보유세를 견디지 못한 이제 주택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또 이렇게 맞아요. 예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우리 메인 이슈죠. 수도권 사전 청약을 지금 하겠다. 네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삼기신도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3만 원. 그래서 21년에 뭐 한 3만 원. 그다음에 22년에 한 3만 원.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를 이렇게 청약을 미리 하겠다라는 거죠. 네네, 맞아요. 예, 예. 네. 뭐 청약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일단 삽을 파야 공사가 들어가야 그렇죠. 이거 착공이 분양을 돼야. 할 수 있는 네, 건데 네.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이제 본 청약을 하기 전에 1, 2년 전에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네. 한다라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입주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 한 10년 정도는 걸리고 네. 택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정해가지고 입주까지 빠르면 보통 5, 6년 이렇게 걸리기는 하는데 네. 뭐 지구 지정하고 뭐 지구계획 승인 받고 사업 네. 승인 받고 착공하고 분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네. 이제 5, 6년 정도 잡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2년간 6만 원 정도를 푸는 거니까 네. 이번에 이제 분양하는 모든 단지들이 한꺼번에 입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또 한꺼번에 입주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분명히 그 과정에서 나라에서 또 인허가를 좀 순차적으로 내줄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입주 시기를 분명히 좀 조절할 거기 때문에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단지들이 어우.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전 청약 한 거는 좋은데 물론 네. 이제 20% 정도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음. 굉장히 좋기는 한데 4년, 6년, 길게는 10년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전세 물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전세가나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보니까 이거 청약을 하는데 또 자격이 있더라고요. 자격 조건이. 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무주택이어야 되고 네, 수도권 내 맞습니다. 또 거주자여야만 사전 청약을 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지방에 계신 분이 또 맞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사전 청약 받으려고 이제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거주 요건을 맞추려고 또 그렇죠. 수도권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다. 또 네, 이런 네.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세난이나 네. 이런 것들은 더 가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어찌됐건 이게 공급이 제대로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이런 전세 풍기 현상은 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네. 예. 일단 3기 신도시는 워낙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127만 호를 이제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고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서 음.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디가 좋은지, 그렇죠. 어디가 뭐 어떤 입지를 맞아요.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네. 모르셔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네. 예.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네, 데이터 전문가니까. 그 3기 신도시 이제 청약하는 거 네. 중에서 이제 어디가 괜찮은지 이런 몇 네. 가지들에 대해서 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 네. 맨 처음에 이제 분양이 되는 게 2021년도에 하는 7, 8월에 이제 네. 하는 인천 계양지구 진접, 복정, 청계, 위례신도시 뭐 이런 네. 데들인데 네. 일단은 뭐 진접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신도시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되는 것 같고 네. 복정도 마찬가지고요. 음. 근데 이제 의왕시 청계나 그다음에 그 인천시 계양지구나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네. 이번에 이제 청약을 진행을 하는 데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노량진이나 뭐 위례신도시는 뭐 당연히 좋은 데고요. 네. 성남시 복정도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인천시 계양지구하고 여기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부천 대장지구 바로 인근에 붙어 있어서 네. 마곡지구하고 대장지구 그다음에 계양지구 이렇게 해서 서부권 기업벨트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지역이긴 한데 네. 마곡지구랑 이제 붙어 있어서 이제 네. 서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긴 한데 음. 여기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한 1.7만 호 정도를 최대로 이제 공급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자족 용지를 확보하긴 했어요. 일자리 용지를 아. 확보하긴 했는데 네. 그 바로 인근에 또 부천 대장지구도 판교보다 큰 일자리가 또 들어올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판교보다 더 큰 일자리가 들어가요? 네네네. 예. 또 이번에 또 발표된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도 판교의 1.4배 정도 되는 또 자족 용지를 확보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음. 자족 용지를 확보했다라고 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용지는 준비를 했는데 하긴 했는데 근데 일자리 유치가 되느냐가 맞아요.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분양은 잘 되긴 할 건데 네. 자족 용지를 확보한 그런 도시로서의 위상이 아. 과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아. 네. 그 3기 신도시를 볼 때 자족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도시들은 아무래도 없는 도시들보다는 도시의 네. 급이 더 훨씬 높긴 하지만 아. 그게 채워질지 말지를 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달에 분양이 되는 네. 그 남양주 왕숙지구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신촌, 시흥시 네. 하중, 아. 부천시 역고, 그다음 성남시 낙생, 네. 그다음에 의정부시 우정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사정 청약이 들어가는 데거든요. 아.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규모가 큰데 6만 6천 호 정도가 들어가요. 들어가기 크다. 때문에 거의 서울의 1년 수요를 한 4만 호 정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한 지역에다 공급을 하는 거라서 일단 지금은 1,500세대 정도만 물론 분양을 하지만 이게 공급이 다 되게 되면 사실 왕숙지구에는 별내역 신설이라는 그 GTX 비노선 들어오는 네.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남양주 왕숙지구에 또 특별용지를 또 확보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상가부지가 될 수도 있고 일자리 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시 계양지구도 일자리 들어오지, 하남 교산지구도 들어오지, 부천 대장지구도 3기 신도시 들어올 거고 그런데다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한 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GBC 들어올 때. 네네. 그리고 마이스 복합단지 해가지고 그 일대에만 일자리가 한 6, 7만 개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고 네. 수서역세권에도 한 고밀도로 개발돼갖고 한 8만 개 정도 일자리가 들어온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다가 아직 마곡도 입주 안 했죠. 그다음에 판교도 아직 입주 다 안 끝났고 제3도 그렇죠. 아직 입주 안 끝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남 교산까지는 그래도 채워질 거라고 일자리가 왜냐면 강남 접근성이 맞아요. 좋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하남 교산까지는 일자리가 채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이나 남양주 왕숙지구의 특별용지까지 일자리가 채워지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니까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왕숙지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남양주 인근에 구축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여기서 만약 우리 부자 멘토님이 네. 내가 만약에 사전 청약을 한다라면 네. 나라면은 여기를 1순위로 하고 여기를 2순위로 하겠다라고 혹시 뭐 하실 만한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너무 뻔하죠. 뭐 아, 뻔한가요?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나 서울에? 아직은 안 했지만 용산 정비창 예. 이쪽 지역하고 어쨌든 사실 그런 쪽이 가장 좋은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21년보다는 네, 네. 22년을 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부자 멘토님 말씀하신 데는 전부 다 그렇죠. 보니까 21년이 22년도, 아니라 네. 22년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하남교산, 용산 정비창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데들이.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뭐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장 전망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또 잘 맞아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변곡점에 왔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년 정도가 이제 저는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22년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질 건지 아니면 좀 앞으로는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서울의 이런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좀 노리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이제 사전 청약 중에는 그래도 위치적으로 이제 괜찮은데 몇 군데를 좀 추천을 드리면 네. 9, 10월 달에 하는 거는 성남시 신촌 음. 지구하고 여기가 수서역세권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예, 좋죠. 성남시 낙생지구가 또 이제 800가구가 분양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공공택지예요. 아. 그래서 이제 LH가 그 시공자로 이제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약간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LH가 여기 성남시 낙생지구가 네. 그 신분당선 지나는 바로 길목이라서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아, 네. 좋은데 중요한 건 LH가 여기에 사업성이 아예 제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요? 위치는 좋은데 네. 공공분양 해가지고 네.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이미. 땅값 자체가 비싸잖아요. 여기는요. 그렇죠. 비싸죠. 그러니까 토지 보상 해주고 또 분양은 또 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거죠. 아. 예. 그래서 LH에서 이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한 데가 성남시 낙생지구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가 분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어느 진행은 하겠지만 나라에서 그래서 근데 조금 늦어질 입장 수도 바꿔 있겠다. 생각하면 LH 입장에서는 남는 거 없지만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만큼 또 그렇죠. 뭔가 예, 예. 충분한 또 베네핏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성남을 좀 노려라. 성남시 신촌이나 성남시 낙생이나 네. 이쪽으로 9월달, 10월달에는 그쪽들이 조금 좋을 것 아, 같고 네, 네. 11월, 12월달에 하는 거는 고양시 창릉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아. 그다음에 과천도 당연히 좋죠. 과천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창릉지구도 이제 3.8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네. 은평구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동안 이제 공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저렴한데 네.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파주 운정 들어왔지, 뭐 원흥 지축 삼송, 그다음에 탄용 공공택지 들어갈 거지, 창릉지구 3.8만 원 들어갈 거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못 올라가는데 3.8만 원까지 빵 공급을 해버리면 아마 주변의 구축들은 올라가기가 그러겠네요, 굉장히 진짜. 어렵겠다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네. 창릉지구는 좋은데 인근에 이제 구축 아파트 통해서 내 집만 하거나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그러겠네요. 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남시 교산지구. 강남 접근성도 좋고 예. 그냥 여기는 입지는 굉장히 좋으니까 예. 분양 받게 되시면 여기는 일자리가 분명히 또 채워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그러겠네요. 있으니까 이쪽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제가 참 들으면서 제가 놀라운 게, 네. 와, 우리 부자 멘토님은 머릿속에 이렇게 다 있으신가 봐, 이게. 왜 예. 아, 저는 항상 리치고를 봐야 제가 아니까. 제가 이제 리치고를 만든 이유도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뭐 어디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게 또 데이터로 봐도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들 잘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리치고에서 또 어떤 걸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리치고에 들어가시면은 동네별로 지역별로 평균 아파트 나이가 몇 살이나 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더라도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게 들어오면 구축은 좀 안 좋을 거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신축들이 그러니까 평균 아파트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신축들이 많은데 이런 데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주변에 구축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딱 해서 신축 들어오는 곳이라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게 일산이 대부분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1990년대 초반 중반에 입주했던 데라 네. 대부분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겠네요. 그리고 서울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죠. 분양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렇죠. 좋을 거라고 거기다 생각하고 또 GTX A는 사실은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A 노선 같은 경우에도 2025년, 2024년 그렇죠. 착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네.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때문에 조금 맞아요. 늦어질 수 항상 있다라고 하니 늦어지니까. 예. 하니까 적어도 한 10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진짜. 네네. 네. 오늘도 아주 진짜 꿀 같은 내용들. 네네. 네, 그래서 부자 멘토님이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네. 현재 이제 무주택자시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한번 사전 청약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생각보다 입주 시기는 꽤나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렴하게 받더라도 그 안에 어떤 전세나 월세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좀 그렇죠. 잘 가지시고 이제 청약을 받으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추천을 드리는 거는 성남시 신촌이나 성남시 낙생, 고양 창릉, 네. 그다음에 하남 교산, 그다음에 용산, 네. 노량진 이런 네. 쪽으로 이제 청약을 위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